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 자, 이번 시간에는 세계지리 7단원 중남부 아메리카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단원의 문제들을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입니다. 자, 다음 글은 라틴 아메리카 인종과 언어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A에서 C는 원주민, 유럽계, 혼혈. 자, 셋 중에 고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자, 브라질은 라틴 아메리카 국가 중 아프리카계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지만 국내 인종별 인구 구성에서는 A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브라질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건 유럽계 백인이죠. 그래서 A는 유럽계 백인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멕시코는 국내 인종별 인구 구성에서 B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다 그랬는데 자, 멕시코는 혼혈 비중이 가장 높은 국가죠. 그래서 B는 혼혈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C가 자, 원주민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언어를 연결할 건데 유럽 국가의 식민 지배 영향으로 브라질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하죠. 포르투갈어. 자, 그리고 멕시코에서는 에스파냐어를 사용을 합니다. 자, 라틴 아메리카 대부분 국가들이 에스파냐어를 사용하지만 자,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브라질만 좀 다르다는 거. 자, 요거를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기억에 A는 C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경제적 지위는 유럽계 백인이 더 높으니까 자, 기억은 맞는 거죠. 자, 니은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혼혈이 가장 높으니까 니은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이고요. 자, 디귿에 C는 A보다 라틴 아메리카에서 거주 역사가 짧다 했는데 원주민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가장 먼저 정착한 민족이니까 디귿은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리을은 이게 반대로 돼 있죠. 자, 니은이 에스파니어가 돼야 되고 자, 기억이 포르투갈어가 돼야 됩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으로 갈게요. 자, 세 국가의 인종별 비중을 나타낸 것이다.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A는 브라질이죠. 자, 그리고 B는 파라과이입니다. 자, C는 아르헨티나죠. 자, 먼저 다 나라를 보시면 유럽계 백인 비율이 지금 절대 다수입니다. 자, 유럽계 백인 비율이 80%를 넘어 거의 90%가 되는 이 나라는 아르헨티나죠. 자, 그래서 다를 C로 연결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나라가 혼혈 비율이 80%를 넘어 거의 90%를 차지합니다. 자, 브라질은 백인이 그래도 1등이잖아요. 그래서 파라과이를 자, 우리가 혼혈 비중이 가장 높은 나로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가 브라질인데, 자, 브라질은 유럽계 백인 비율이 가장 높지만 혼혈 비율도 만만치 않게 높아요. 그래서 1등은 백인, 2등은 혼혈. 자, 요거를 기억하셔야 되겠지? 브라질. 자, 그래서 정답은 A, B, C 1번입니다. 자, 3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지도에 표시된 가다 국가의 인종별 인구 구성비를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원주민, 유럽계, 혼혈. 자, 셋 중에 연결할게요. 자, 먼저 가는 페루죠. 가는 페루. 자, 그리고 나는 브라질. 자, 나는 우루과이입니다. 자, 그러면 우루과이가 백인 비율이 굉장히 높은 나라이기 때문에 우루과이에서 비율이 많이 높은 요 B를 우리가 유럽계 백인으로 자, 요거 유럽계 백인으로 자, 연결할게요. 그래서 B가 유럽계. 자, 그리고 브라질은 자, 유럽계 비율이 가장 높긴 하지만 혼혈 비율이 또 두 번째로 높죠. 그래서 요 C를 우리가 혼혈로 자, 연결할 수가 있겠네요. 자, 그리고 남는 가가 원주민이 돼야 되는데 자, 원주민은 여기 자, 페루에서 자, 비율이 가장 높은 게 또 원주민이 되는 거죠. 자, 요렇게 자, A, B, C, D, A, B, C를 골랐습니다. 자, 선택지 해볼게요. 라틴 아메리카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C가 가장 낮다고 했는데 혼혈이 가장 높은 거지. 자, 그래서 틀렸고요. 자, 2번에 라틴 아메리카에서 정착한 시기는 B가 A보다 늦다. 자, 원주민이 가장 먼저 정착했고 그 다음에 유럽인들이 신대륙 개척을 위해서 건너왔죠. 그래서 B가 A보다 늦다 하는 2번이 정답입니다. 자, 3번에 나에서 A는 B보다 경제적 지위가 높다. 경제적 지위는 유럽계 백인이 자, 더 높아야 되니까 자, 3번 틀렸습니다. 자, 4번에 다에는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해안 사막. 자, 남아메리카에 한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해안 사막 하면 우리가 아타카마 사막을 떠올려야 돼요. 아타카마 사막.
자, 아타카마 사막은 요 두 나라에 있죠. 페루부터 칠레까지 요렇게 자, 이어져 있습니다. 근데 다 우루과이는 아타카마 사막이 있는 나라가 아니죠. 자, 만약에 가나다 중에 있다면 가인 페루에는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타카마 사막이 요렇게 있는 거잖아. 맞죠? 선생님이 표시하는 자, 여기 자, 페루 남부부터 칠레 북부까지가 아타카마 사막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요. 자, 5번에 가는 포르투갈어, 나는 에스파니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자, 이 중에 포르투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자, 브라질이죠. 자, 나고요. 에스파니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가 나머지 두 나라. 가의 페루와 다의 우루과이입니다.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4번으로 갈게요. 가라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멕시코, 볼리비아, 브라질, 아르헨티나. 자, 네 나라 중에 연결을 하겠습니다. 자, 먼저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국토 면적이 넓은 상위 세 개국에 해당됩니까? 라고 했는데 여기서 국토 면적이 가장 넓은 나라가 브라질이죠.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 자, 멕시코 요 세 나라가 국토 면적이 넓고 볼리비아가 국토 면적이 좁기 때문에 자, 이 세 나라 중에 면적 상위 세 개국에 포함되지 않는 나라, 이 가 나라가 바로 볼리비아가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 세 나라 중에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는 국가다 그랬다. 자, 수도가 내륙에 위치하는 국가입니까? 했을 때, 자, 멕시코 수도는 멕시코 시티죠. 자, 멕시코 시티는 내륙의 고산 도시입니다. 내륙에 위치해요. 자, 그리고 브라질의 수도는 브라질리아. 자, 브라질리아도 내륙에 위치를 하죠. 그런데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지. 자, 요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대서양 해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자, 이 도시는 해안 도시야. 자, 그러니까 아니오에 들어갈 나라가 아르헨티나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 아르헨티나. 자, 그리고 세 번째, 중남부 아메리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국가입니까? 했을 때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브라질이죠. 맞죠? 그래서 얘의 나를 브라질로 쓰고 자, 그러면 아니오의 다를 남는 멕시코를 연결하면 세팅이 끝났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가의 수도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자, 볼리비아는 남반구에 위치한 나라니까 틀렸고요. 자, 니은에 나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언어는 에스파니어이다. 아르헨티나 에스파니어 사용하는 거 맞는 거죠. 자, 여기 있는 네 나라 중에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나라들은 다 에스파니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디귿에 마킬다도라 산업지역은 멕시코의 산업지역으로 미국과 국경지대에 있는 산업지대죠. 자, 그래서 멕시코에 대한 설명 다에 있다 하는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에 나는 나보다 자국 내 총 인구에서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 백인이 차지하는 비율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중에 아르헨티나가 더 높은 거지. 자국 내 총 인구에서 아르헨티나는 백인 비율이 거의 90%가 되고 브라질은 50%를 조금 넘는 거죠. 자, 그래서 리을을 맞으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자, 5번 문제로 갈게요. 고대부터 현대까지 라틴 아메리카 도시 탐방 방송 대본의 일부이다. 촬영지가 있는 국가를 순서대로 AC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포르투갈어로 1월의 강을 뜻하는 도시. 자, 여기서 포르투갈어를 사용하는 나라가 이 브라질. 지금 한 나라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B를 가야 된다. 자, 그리고 여기에 삼바 퍼레이드 2016년 하계 올림픽을 개최했다. 이런 힌트를 통해서 여기서 말하는 이 도시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라는 것까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를 지금 뜻하는 거죠. 첫 번째 촬영지는. 자, 그래서 첫 번째는 B 나라로 갑니다. 자, 두 번째 원주민어로 중심을 뜻한다는 건 이 나라가 원주민 비율이 높다는 거고, 자, 거기다가 마추픽추와 더불어 잉카 문명을 대표하는 고대 도시, 이 마추픽추가 있는 나라가 페루잖아, 페루. 그러면 페루의 어느 도시를 간 거예요. 자, 그리고 잉카 제국의 수도였던 이 도시가 바로 페루의 쿠스코죠. 자, 지도에서 페루를 찾으면요, A가 페루가 되겠지. 자, 그래서 두 번째는 A를 갑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은 자동으로 C, 아르헨티나를 간 거죠. 자, 에스파니어로 좋은 바람을 뜻하는 도시. 그래서 유럽계 비율이 전체 국민의 80%를 상회하는 나라의 수도라고 했으니까 자, 이 도시는 아르헨티나의 자, 수도인 부에노스 아이레스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정답은 BAC. 자, 3번입니다. 자,
자, 6번으로 갈게요. 다음 글은 가다 국가에 대한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지도에 표시된 자, 세 나라가 자, 멕시코가 있고요. 멕시코. 자, 그리고 여기에 볼리비아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는 원주민 비율이 높고 자, 세계적인 리튬 매장지인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는 나라. 자, 이 가 나라는 볼리비아죠. 자, 그러면 이 나라의 행정 수도인 기역은 행정 수도인 기역. 고산지대에 있는 이 도시는 볼리비아 수도 라파스죠. 자, 니은에 원자재와 중간재를 수입해 조립 가공하여 다시 수출하는 마킬라도라가 발달한 나라는 멕시코죠. 멕시코. 자, 멕시코의 수도 그리고 아스테카 문명 시대에 세워졌던 이 도시가 바로 멕시코 시티입니다. 자, 니은은 멕시코 시티. 자, 다는 유럽계 백인 비율이 높다 하는 힌트를 통해서 자, 남는 나라 아르헨티나를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안데스 산맥 동쪽의 파타고니아 사막 이런 힌트도 있죠. 자, 그리고 이 나라의 수도인 대서양의 항구 도시 이 디귿 도시는 부에노스 아이레스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에 나에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멕시코는 멕시코 시티의 인구 집중도가 매우 높아서 1위 도시인 멕시코 시티와 자, 2위 도시 인구 차이가 2배 이상 나는 이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인 거죠. 그래서 이 종주도시화 현상은 자, 1위 도시 인구와 자, 그 나라 1위 도시 인구와 2위 도시 인구를 비교했을 때 2위 도시 인구의 2배를 해도 1위 도시 인구가 더 많은 걸 우리가 종주도시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라질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브라질은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죠. 리우데자네이루, 상파울루 이 두 도시의 인구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브라질만 조심하고 나머지 대부분 나라들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종주도시화가 나타난다. 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2번에 다에서는 포르투갈어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요걸 바꿔야지. 에스파냐어로. 자, 브라질만 포르투갈어를 사용하고 나머지 여기 표시된 세 나라는 다 에스파냐어를 사용합니다. 자, 3번의 국토 면적은 그냥 눈으로 확인하시면 돼요. 자, 아르헨티나랑 볼리비아 중에 아르헨티나가 더 넓죠. 자, 4번에 디귿은 북반구에 위치한다라고 했는데 아르헨티나는 전체 국토가 다 남반구에 위치하니까 수도도 당연히 남반구에 위치해야 됩니다. 자, 5번에 기역은 니은보다 인구가 많다. 자, 라파스 멕시코 시티 중에 라틴 아메리카 전체에서 인구가 가장 많은 도시가 멕시코 시티이기 때문에 니은 인구가 더 많아야 돼요.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자, 가다 도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 자, 먼저 가 도시가 2016년 하계 올림픽이 개최되었던 도시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축제 땡땡 카니발이 개최된 이 도시가 리우 카니발의 리우데 자네이루죠. 그래서 가는 브라질의 리우데 자네이루입니다. 자, 그다음에 나는 아스테카 문명의 중심 도시 고산지대에 있다. 라는 힌트를 통해서 아스테카 제국의 수도였던 멕시코 시티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는 잉카 문명의 대표 도시로 마추픽추와 같은 국가에 있다라는 힌트를 통해서 자, 페루의 과거 잉카 시절의 수도였던 쿠스코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가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했는데 자, 이게 나라를 한번 다 써놓게. 자, 가는 브라질의 리우데자네이루 그리고 나는 멕시코의 멕시코시티. 자, 다는 페루의 쿠스코지. 자, 그러면 기억에 가는 해당 국가의 수도이다 했는데 브라질의 수도는 여기 브라질리아죠. 리우데자네이루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브라질 수도는 브라질리아가 수도지. 브라질리아가. 수도는 브라질리아. 자, 리우데자네이루는 수도가 아닙니다. 자, 니은에 나는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다. 자, 멕시코 시티가 멕시코에서 인구 가장 많은 수위 도시 1위 도시죠. 그래서 니은은 맞습니다. 자, 디귿에 다가 속한 국가에는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다. 자, 다는 지금 속한 국가는 페루인데 페루에 우유니 소금 사막이 있는 게 아니죠. 우유니 소금 사막은 볼리비아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귿이 틀렸죠. 자, 정답은 2번입니다. 자, 8번 갑니다. 자, 표의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고른 것. 자,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의 수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일단은 첫 번째 좋은 힌트가 뭐 세 개 다 좋은 힌트인데 요걸 먼저 볼게요. 12월 1일의 낮길이. 자, 이걸 볼게요. 자, 그러면 12월이니까 남쪽으로 갈수록 낮길이가 길고 북쪽으로 갈수록 낮길이가 짧은 거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낮길이가 가장 긴 곳, 자, 12월에 낮길이가 가장 긴 곳이 가장 남쪽에 위치한 곳이란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가 아르헨티나의 수도. 자, 가는 아르헨티나의 수도 부에노스아이레스죠. 부에노스아이레스. 자, 그리고 12월 1일의 낮 길이가 12시간보다 더 짧은 이 다는 북반구에 위치한 자, 멕시코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다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시티입니다. 자, 그러면 남는 나가 브라질의 수도. 자, 브라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 요렇게 다 골라버리시면 됩니다. 자, 아니면 해발고도 가지고 뭐 멕시코시티 여기 고산도시 골라도 되고요. 그리고 연교차가 그래도 상대적으로 큰 가를 중위도에 위치한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뭐 요렇게 고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먼저 기억에 가는 유럽인들이 아스테카 문명의 도시를 파괴하고 건설한 도시는 멕시코시티. 다가 돼야 되는 거죠. 자, 니은에 자, 나는 내륙 개발을 위해 조성된 계획 도시이다. 자, 브라질이 1960년대 기존 수도였던 리우데자네이루에서 내륙 개발을 위해 새로운 브라질리아라는 도시를 만들어서 수도를 옮긴 거죠. 자, 그래서 니은은 맞는 설명이고요. 자, 디귿에 다는 해당 국가의 도시 중 인구 규모가 가장 큰 도시, 수위 도시가 멕시코 수위 도시가 멕시코시티 맞으니까 자, 디귿은 맞습니다. 자, 리을에 가나가 속한 국가들은 모두 에스파냐어를 공용어로 사용한다 그랬는데 에스파냐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나라는 아르헨티나는 맞지만 자, 브라질은 포르투갈어를 사용해서 자, 나는 되지가 않습니다. 자, 정답은 3번입니다. 자, 9번으로 갑니다.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각각 멕시코, 브라질, 칠레의 수도 중 하나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더 좋은 힌트가 7월 1일의 낮길이. 자, 요게 좋은 힌트예요. 자, 7월의 낮길이는 북쪽으로 갈수록 길고 남쪽으로 갈수록 짧은 거죠. 그러면 세 국가의 수도 중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한 곳이 지금 여기 다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다가 홀로 북반구에 위치한 멕시코의 자, 멕시코 시티가 되는 거죠. 자, 다는 멕시코의 수도 멕시코 시티. 자, 그다음에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와 그리고 브라질의 수도인 브라질리아 중에 더 남쪽에 위치한 곳이 칠레의 수도 산티아고죠. 그래서 7월의 낮길이가 가장 짧은 요 나가 가장 남쪽에 위치한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입니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그러면 남는 가가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낮길이라는 것 자체가 자, 누가 북쪽에 있고 누가 남쪽에 있냐, 뭐 남반구냐 북반구냐 이런 걸 나타내는 정보입니다. 자, 아니면 이 경도를 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상관없는 거예요. 자, 누가 더 동쪽이냐 서쪽이냐를 얘기하는 거니까 요거로 푸셔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편한 쪽으로 결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먼저 1번에 가는 수위 도시이다. 자, 브라질에서 인구 1위 도시인 수위 도시는 브라질리아가 아니죠. 자, 브라질의 수위 도시는 상파울루지. 상파울루.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게 바로 정답이 1번이 되는 거죠. 자, 2번에 나는 남반구에 위치한다. 칠레 수도 산티아고. 남반구에 위치하는 거. 맞죠? 그리고 7월의 낮 길이가 또 12시간이 안 된다는 또 자료를 봐서도 남반구에 위치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3번에 유럽인들이 아스테카 문명의 도시를 파괴하고 건설한 도시가 멕시코시티 맞지? 자, 그리고 4번에 가는 다보다 동쪽에 위치한다. 자, 동쪽에 위치하는지 아닌지를 보려면 요 경도를 확인하시면 돼요. 자, 라틴 아메리카에서는 자, 경도 숫자가 서경 숫자가 작은 게 더 본조 자원선에 가까운 동쪽이니까 가가 더 동쪽에 위치한다는 자, 4번이 맞습니다. 자, 5번에 나다가 속한 각각 국가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칠레, 멕시코 둘 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고요. 브라질은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 자, 요거 브라질은 나타나지 않지만 자, 나머지 두 나라 칠레나 멕시코는 다 나타나니까 자, 5번도 맞습니다. 자, 정답은 1번입니다. 자, 10번으로 갑니다. 가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가라는 각각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브라질, 콜롬비아의 수도 중 하나임이라고 했네요. 자, 4개국의 수도의 수리적 위치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여기 브라질하고 자, 콜롬비아는 자, 라틴 아메리카, 아메리카에 위치를 하죠. 자, 그러니까 이 두 나라는 무조건 경도를 서경을 써야 됩니다. 자, 요 경도를 보시면 자, 가는 서경 몇 도, 그리고 다는 서경 몇 도야. 그런데 나와 라는 동경을 쓰기 때문에 자, 아메리카는 동경을 쓰는 곳이 전혀 없죠. 그러니까 나와 라는 절대 브라질, 콜롬비아 중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가, 다 중에서만 브라질, 콜롬비아를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 수도 브라질리아는 남반구에 있고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는 북반구에 있는 걸 아니까 자, 여기서 S를 쓰는 자, 남이를 쓰는 이 다가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적도에서 살짝 북쪽에 위치한 자, 북반구에 위치한 가가 콜롬비아의 수도인 자, 보고타가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메리카의 두 지역은 자, 먼저 연결했습니다. 자, 그러면 나이지리아하고 자, 남아공은 자, 남은 둘 중에 자, 동경을 쓰는 자, 남은 둘 중에 자, 하나를 연결해야 될 텐데 우리 남아공이 아프리카 제일 남쪽에 위치해서 무조건 남이를 써야 되는 거죠. 자, 나는 N 북이 자, 라는 S 남이를 쓰니 자, 여기서 남아공이 자, 남이 몇 도인 라를 남아공으로 고를 수 있는 거고요. 그러면 남는 나가 나이지리아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적도보다 살짝 북쪽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위치가 좀 떠오르면 여러분들이 숫자를 정확하게 몰라도 하나하나씩 자, 나라를 찾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1번에 가는 내륙 개발을 위해 20세기에 조성된 계획 도시 이건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를 설명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브라질의 수도 브라질리아는 지금 다하니까 자, 1번은 틀렸습니다. 자, 2번에 다는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가 아니죠. 자, 브라질의 수위 도시는 브라질리아가 아니고 상파울루입니다. 상파울루. 자, 그래서 여기서는 수도라 있기 때문에 이 다를 브라질이라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고 브라질리아 이 도시를 말하는 거니까 자, 다는 해당 국가의 수위 도시가 아닌 거죠. 자, 3번에 라는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이자 산유국의 수도이다. 아프리카 최대 인구 대국 나이지리아잖아. 나이지리아는 우리가 찾은 게 나죠. 자, 3번 틀렸고. 자, 4번에 연평균 기온을 얘기했는데 자, 여기서 알아야 될 게 자, 콜롬비아의 수도 보고타잖아. 보고타. 이 콜롬비아 수도 보고타가 안데스 고산지대에 위치한 고산 도시죠. 자, 해발 고도가 2,000m가 넘는 고산 도시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나이지리아 수도보다 연평균 기온이 더 낮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가 낮고 나가 높다 하는 자, 4번은 맞는 4번이 틀린 거지. 아, 맞는 거지. 4번이 맞는 거지. 자, 4번이 맞는 거죠. 나는 가보다 연평균 기온이 높다. 나이지리아 수도가 높고 자, 가 고산 도시가 연평균 기온이 낮으니까요.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5번에 영국 런던과의 최단거리 도시가 절대 가가 될 수 없어. 아프리카와 그리고 라틴 아메리카 중에 아프리카가 당연히 유럽과 거리가 가까운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최단거리에 해당되는 곳은 저 남쪽에 있는 남아공보다 나이지리아의 수도 나가 자, 영국과의 최단거리가 더 가까운 겁니다.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1번으로 갈게요. 다음은 세계지리 수업 장면이다. 교사의 질문에 옳게 대답한 학생만을 고른 것은 자, 지금 이 네 나라가 자, A는 이집트, 자, B는 수단, 자, C는 남수단이죠. 자, 그리고 요 가의 하천이 나일강입니다. 자, 먼저 갑에 A는 고산기후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 산업이 발달했다 했는데 커피는 주로 사바나 기후에서 뭐 재배를 하고요. 그리고 이집트 같으면 사막이니까 커피 재배가 안 되겠지. 그러면 일단 갑은 무조건 틀렸어. 그러면 여기서 고산 지역을 중심으로 커피 산업이 발달한 대표적인 나라는 남수단 옆에요. 에티오피아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집트를 설명하는 게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을에 B에서 신자수가 가장 많은 종교는 그리스도교입니다. 라고 있는데 수단의 종교는 이슬람교죠. 자, 남수단이 그리스도교죠. 을은 틀렸고요. 그리고 병에 C는 국내외의 분쟁에서 석유 수출에 어려움을 겪는다. 자, 요건 맞죠. 자, 수단과 남수단 사이에 여기 국경지대에 지금 석유가 매장돼 있는데 이 석유 송유관이 수단으로 통해서 지금 홍해까지 나가죠. 그래서 수단과 남수단이 사이가 안 좋기 때문에
남수단이 석유 수출길이 막힌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은 맞고요. 그리고 정에 수변 지역에서 건조 지역으로 흐르는 외래하천, 나일강은 대표적인 외래하천 맞죠? 자, 그래서 정답은 병정 5번입니다. 자, 12번 갑니다. 자, 다음 영화 소개글에 등장하는 가나 국가를 지도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A는 시에라리온이죠. 시에라리온. 자, B는 여기가 르완다. 르완다. 자, C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입니다. 줄여서 남아공이라고 쓸게요. 자, 먼저 첫 번째 가가 서아프리카에 위치해 있대. 여기서 서아프리카에 위치한 게 지금 A잖아요. A. 맞죠? 자, 그러니까 가는 당연히 A야. 자, 이게 시에라리온인데 저희 시에라리온 하면 이 블러드 다이아몬드 문제. 자, 불법적 다이아몬드 유통 문제. 자, 요게 요 문제 하나로 설명이 다 가능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정부군과 반군이 내전을 벌이는데 다이아몬드 광산을 차지하기 위한 쟁탈전으로 바뀌어서 뭐 대량 학살이나 아니면 그 소년병 문제 이런 각종 인권 문제가 나타나서 이 다이아몬드는 피해 다이아몬드다 라고 규정한 그 전쟁이 바로 시에라리온 내전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의 태어나 성장한 백인 소년의 사례로 흑인 인권과 정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파르테이트 정책이라는 게 남아공에서 일부 백인들이 흑인을 차별하고 억압했던 분리주의 정책이 아파르테이트죠. 그래서 남아공을 고르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은 AC 2번입니다. 자, 13번 갈게요. 다음 글에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 A에서 고른 것은 자, 먼저 가가 석유 수출국 기구 회원국이며 나이저강 삼각주에 자, 위치한다 그랬고요. 자, 그리고 원유를 정제하는 시설과 기술이 부족해서 석유 제품을 주로 수입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석유를 많이 생산하고 수출하는 이 나라가 나이지리아. 지금 A를 골라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는 A 연결하시고 자, 두 번째가 콩고 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콩고 민주공화국이 지금 이 나라가 콩고 민주공화국이지. 자, 그러면 여기서 콩고 민주공화국과 국경을 접하는 나라는 지금 C밖에 없어요. C. 자, 그리고 대표적인 구리 생산국. 자, 이란 힌트를 통해서 우리가 코퍼 벨트에 해당되는 이 잠비아가 자, 나의 정답임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잠비아라는 나라 자체가 이게 잠베이지 강 이름에서 따온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4번으로 갈게. 다음 글의 기억 디귿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해서 고른 것. 자, 먼저 아프리카의 상품 작물을 재배하는 플랜테이션. 이 플랜테이션은 자, 유럽 열강의 대규모 자본과 원주민 흑인들의 값싼 노동력으로 상품 작물을 대량으로 재배하는 형태의 농업을 플랜테이션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설명입니다. 자, 니은에 카카오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데 카카오의 주요 수출국이 자, 이 나라죠. 코트디부아르와 가나. 자, 코트디부아르와 가나는 사하라 사막 남쪽에 위치한 아프리카이기 때문에 북부 아프리카에 위치하는 게 아니죠. 자, 여기서 북부 아프리카는 사하라 사막 북쪽의 아프리카 지역만 북부 아프리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모로코, 알제리, 튀니지, 리비아, 이집트 이런 나라들요.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에 케냐의 차라 그랬고, 자, 차는 최대 생산 대륙은 아시아이다. 자, 요건 맞죠? 자, 차의 주요 생산 국가 하면 자, 차는 자, 1등이 중국, 자, 2등이 인도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인도 두 나라의 생산량이 절대적이야. 그러니까 최대 생산 대륙은 아시아가 맞는 거죠. 물론 3등에 케냐가 있긴 하지만 자, 중국, 인도에 비해서는 생산량이 많이 처지기 때문에 최대 생산 대륙은 중국, 인도와 함께 자, 4등에 우리 아시아의 또 대표적인 생산 국가 스리랑카도 있죠. 그래서 상위권 나라들이 케냐를 제외하면 자, 대부분 아시아 국가이기 때문에 아시아가 최대 생산 대륙이 맞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15번으로 갑니다. 그래프는 아프리카, 가나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두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이 세 나라 중에 찾는 거예요. 자, A가 나이지리아, 자, B가 케냐, 자, C가 보츠와나죠. 보츠와나.
자, 먼저 가나라가 이게 다이아몬드 수출이 거의 80% 이상이니 다이아몬드가 엄청 유명한 요스 이 나라. 자, 보츠와나를 자 연결하면 되죠. 자, 두 번째 나라. 자, 원유 수출 비율이 70% 이상. 원유 수출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나라가 오펙 회원국이기도 한 나이지리아가 되는 거죠. 자, 정답은 CA 4번입니다. 자, 만약에 케냐가 정답이 되려면 차가 꼭 있어야 돼요. 마시는 차.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16번으로 갈게요. 그래프는 두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율. 자,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볼게요. 자, 세 나라 중에 고를게요. 아프리카의 A는 케냐. 자, 그리고 B는 보츠와나. 자, C가 남아공. 자, 요 셋 중에 연결합니다. 자, 먼저 가나라가 1등에 차가 있습니다. 자, 마시는 차 수출로 유명한 나라가 바로 케냐죠. 그래서 케냐 A를 우리가 가로 연결합니다. 자, 두 번째 나라가 백금, 금, 철강석 같은 자원도 있고 그리고 석탄도 수출하고요. 심지어 자동차 같은 공업 제품도 수출하는 이 나라는 남아공이죠. 만약에 보츠와나였다면 다이아몬드 하나의 수출 비율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C로 연결하신다면 정답은 2번이 되는 거죠. 자, 17번 문제도 자 비슷한 문제입니다. 자, 찾아야 될 남아메리카 지금 세 나라가 자, A가 콜롬비아, 자 B가 브라질, 자 C가 칠레죠. 자, 그러면 일단 쉬운 게 구리의 비율이 매우 높은 나를 우리가 자, 칠레로 연결할 수 있죠. 그래서 나는 칠레 연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를 고를 때 일단은 눈에 띄는 게 자, 다 나라 같으면 총 수출액이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 그런데 가는 상대적으로 총 수출액이 좀 적습니다. 그럼 이 다 나라가 경제 규모가 큰 나라는 얘기야. 그럼 이 다 나라는 브라질이 되는 거죠. 맞죠? 그래서 다를 브라질로 연결합니다. 자, 물론 품목을 보셔도 되는데 자, 브라질 하면 유명한 게 콩, 철광석. 요 두 개를 보고 우리가 브라질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남는 가를 콜롬비아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ACB 2번입니다. 자, 17번 갑니다. 그래프는 중남부 아메리카 네 국가의 품목별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찾아야 될 나라가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중 하나입니다.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농림축산물, 광물 및 에너지자원, 공산품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제일 찾기 쉬운 게 공산품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이 나라를 멕시코를 연결합니다. 자, 멕시코는 마킬라도라 산업지대에서 공업 제품을 생산해서 많이 수출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 공산품의 비율이 자, 매우 높은 다 나라를 먼저 멕시코로 자, 연결을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중에 자, 여기 농림축산물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농림축산물 비율. 자, 농림축수산물 자, 비율이 매우 높은. 자, 이 나라를 누구를 고를까 생각해 보면 자, 브라질은 뭐 콩이나 옥수수나 소고기 같은 걸 수출해서 뭐 나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칠레는 구리 수출 비율이 거의 절반 이상이 되기 때문에 나라가 농림축수산물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라서 일단 나가 칠레가 되는 경우의 수는 지워야 됩니다. 자, 나는 브라질 아니면 아르헨티나인데 자, 이게 브라질이 되려고 하니까 광물 에너지가 자, 이 나라가 광물 및 에너지 자원 수출이 매우 적다고. 근데 브라질은 석유도 수출하고 철강석도 수출해서 나처럼 광물 및 에너지 수출 비율이 저렇게 낮으면 안 돼. 그러면 이 나가 될 수 있는 나라는 이 아르헨티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나는 아르헨티나. 그래서 나가 칠레가 되기에는 광물 에너지 자원 비율이 너무 낮고 그리고 브라질이 되려고 해도 자, 광물 에너지 비율이 너무 낮죠. 자, 그러니까 나가 될 수 있는 건 아르헨티나밖에 없는데 그럼 아르헨티나가 주로 수출하는 것들이 우리 그 식량작물 공부할 때 아르헨티나가 옥수수 주요 수출국이었죠. 자, 그리고 뭐 밀도 좀 수출하고요. 자, 그리고 아르헨티나도 소고기도 좀 수출합니다. 그래서 밀, 옥수수, 소고기 같은 농림축산물 쪽
자, 이쪽 수출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요. 자, 반면에 뭐 에너지 자원이 많이 풍부하거나 그러진 않기 때문에 나를 아르헨티나로 자 연결합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와 다가 있는데요. 자, 여기서 칠레는 자 우리가 아는 게 구리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죠. 자, 구리에 대한 수출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에 자, 브라질은 생각해 보면 자, 브라질은 수출하는 품목 자체가 다양합니다. 자, 그러면 브라질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것들 선생님 한번 쭉 적어 볼게. 자, 먼저 농림축산물 쪽에 콩, 옥수수, 자, 소고기가 있어요. 자, 거기다 커피도 있지. 자, 요게 첫 번째로 쓴 게 농림축수산물 쪽. 자, 그리고 광물 에너지 쪽도 있는 게 철광석과 자, 석유도 수출을 하죠. 자, 거기다가 공업 제품도 멕시코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브라질은 농림축수산물, 광물 및 에너지, 공산품 이게 골고루 나타나야 돼요. 그런데 칠레는 광물 에너지 쪽 비율이 많이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구리 하나의 수출 비율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래서 요 광물 자, 에너지 쪽에 자, 수출 비율이 훨씬 높은 자, 이 라 나라를 누구를 골라야 되냐면 라를 칠레로 요 구리를 보고 자, 칠레로 자, 연결해야 됩니다. 자, 반면에 가 같으면 농림축수산물도 조금 있어, 광물 에너지 비율도 좀 나와, 공산품 비율도 좀 나오잖아요. 자, 이 나라가 바로 브라질이 돼야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해놓고 자, 선택지를 하나씩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에 가는 나보다 철광석 생산량이 많다. 자, 철광석 생산 라틴 아메리카 1위 국가가 브라질이죠. 자, 그래서 1번은 맞고요. 자, 2번에 나는 나보다 국토 면적이 넓다. 아르헨티나와 칠레 중에 국토 면적 아르헨티나가 더 넓죠. 자, 2번 맞고. 자, 3번에 가 브라질은 남북 반구에 걸쳐 있다. 자, 브라질은 적도가 통과하니까 남반구도 면적이 있고 북반구도 면적이 있고. 자, 그리고 멕시코는 다 북반구에 위치하죠. 그래서 3번 맞습니다. 자, 4번에 나와 다는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난다. 자, 여기서 브라질 한 나라만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고 나머지는 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니까 아르헨티나, 멕시코 둘 다 종주도시화 현상이 나타나요. 자, 5번에 가와 나는 모두 라와 국경을 접한다라고 했는데 자, 칠레랑 국경을 접하는 나라. 일단 아르헨티나는 맞아요. 칠레 바로 오른쪽 안데스 산맥 건너면 바로 아르헨티나가 있죠. 그런데 칠레와 브라질 이 두 나라는 국경을 접하지를 않습니다. 자, 중간에 다른 나라를 지나서 브라질을 가야 돼요. 그래서 이 5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5번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 5번 보기 같은 문제가 잘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지도에서 위치 공부를 하실 때 이 나라 옆엔 누가 있고 이 나라 옆에 누가 있고 이런 식으로 위치를 좀 타고 가면서 공부하는 좀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19번으로 갈게요. 자, 두 국가의 주요 지하자원 수출액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골라보겠습니다. 자, 후보가 되는 지금 A 나라가 볼리비아. 자, B가 콩고 민주공화국. 자, B는 콩고 민주공화국. 자, C는 케냐죠. 케냐. 자, 먼저 가가 구리의 비율이 지금 매우 높아요. 그리고 구리, 코발트 요 두 개를 가지고 코퍼 벨트에 해당되는 이 콩고 민주공화국을 연결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는 B 연결합니다. 자, 그리고 나는 지금 천연가스가 1등인데 자, 케냐 같으면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 아니죠. 여기서 천연가스를 수출할 수 있는 나라는 남미의 볼리비아입니다. 그래서 나를 A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BA 3번입니다. 자, 20번 갑니다. 그래프는 두 국가의 상품 수출액 비율, 자, 가나에 해당하는 국가 찾아볼게요. 자, 먼저 지도에 후보가 되는 나라가 A가 콜롬비아, 자, B가 아르헨티나, 자, C가 케냐, 자, D는 보츠와나입니다. 자, 먼저 가가 지금 차가 자 1등인 걸 통해서 자 마시는 홍차 수출이 많은 케냐를 가에 연결할게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나라가 자 원유, 석유도 좀 수출하고 석탄도 좀 수출하고 또 커피도 수출하는 자 이 나라는 콜롬비아죠. 자, 그래서 CA가 연결된 자 정답은 4번입니다. 자, 21번으로 갑니다. 자, 지도에 표시된 네 국가의 주요 수출품을 나타낸 것이다.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자, 우리가 찾아야 될 나라가
칠레, 브라질. 자, 그리고 여기는 나이지리아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나라 케냐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나라는 원유 수출 비율이 매우 높아요. 그러면 여기서 원유를 수출할 수 있는 두 나라가 브라질과 나이지리아인데, 자, 이렇게 원유 하나에 몰빵하는 나라는 나이지리아죠. 자, 브라질 같으면 석유 외에도 뭐 철광석, 콩, 소고기, 옥수수, 커피, 그리고 공업 제품까지 다양하게 수출하니까 이 석유의 비율이 70% 이상 이렇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나라는 나이지리아. 자, 연결하고요. 자, 두 번째 나라가 구리와 구리 제품의 비율이 매우 높은. 자, 이 나라를 우리는 칠레로. 구리 하면 칠레. 자, 연결할 수 있겠죠. 자, 세 번째 나라가 차가 1등인 나라. 이 차를 보고 우리는 케냐를 연결하면 되죠. 자, 다는 케냐. 자, 그러면 남는 나가 브라질이 돼야 되겠지. 자, 브라질 하면 유명한 게 뭐 콩이나 철광석 이런 걸로 유명하고 석유도 어느 정도 수출을 하죠. 자, 그래서 콩, 철광석 보고 브라질 연결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1번에 나는 아프리카에 위치한다. 자, 나는 아프리카에 위치하지 않죠. 자, 칠레니까 그럼 1번 틀렸고. 자, 2번에 나는 세계에서 카카오 생산량이 가장 많다. 자, 세계에서 카카오 생산량이 가장 많은 나라는 케냐가 아니고 아프리카의 코트 디부아르입니다. 코트 디부아르. 자, 2번 틀렸고. 자, 3번에 나는 가보다 인구가 많다. 자, 칠레와 나이지리아 중에 인구가 많은 나라는 전 세계 인구 자 7위 안에 드는 나이지리아가 더 많아야 되겠죠. 자, 4번에 다는 나보다 석유 생산량이 많다. 자, 케냐, 브라질 중엔 석유 생산량, 석유를 수출할 수 있을 정도로 많은 브라질이 더 많아야 되고요. 자, 5번에 가나 중 소사육두수가 가장 많은 국가. 자, 브라질이 맞지. 자, 소사육두수 우리 전 세계 1위 국가가 브라질, 2위 국가가 인도잖아요. 그래서 이 네 나라 중에 당연히 소사육두수 1등 나라는 브라질입니다. 자, 정답은 5번입니다. 자, 22번. 다음 자료는 표시된 세 국가의 지리 정보를 나타낸 것이다. 가다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자, 표시된 세 나라가 여기 나이지리아가 있고요. 자, 가운데 여기는 콩고 민주공화국. 자, 남쪽에 표시된 이 나라가 보츠와나죠. 보츠와나. 자, 주요 수출품에서 하나하나씩 좀 딱딱 떨어집니다. 자, 먼저 가나라가 인구수가 엄청 많고요. 2억이 넘어. 자, 그리고 주요 수출품이 석유인 나라. 이 나라가 바로 나이지리아죠. 가는 나이지리아. 자, 그리고 나라는 구리를 주로 수출하는 나라. 코퍼벨트의 콩고 민주공화국이겠지. 자, 나가 콩고 민주공화국. 자, 그리고 마지막 나라가 이게 다이아몬드가 주요 수출품인 보츠와나를 연결하면 되죠. 자, 다는 보츠와나. 자, 먼저 1번에 가는 나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자, 인구 밀도는 면적당 인구수죠. 자, 가가 면적이 좁으면서 인구가 많으니까 인구 밀도는 가가 높아야죠. 자, 니은에 다는 가보다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많다. 저 1인당 국내 총생산은 국내 총생산을 인구수로 나누는 거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인구수분의 국내 총생산. 그래서 위에 표를 보고 계산이 가능합니다. 자, 총 인구분의 국내 총생산. 자, 이렇게 계산하면 보츠와나 다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니은 맞습니다. 자, 그리고 보츠와나는 내전 없이 다이아몬드를 잘 캐서 자,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은 아프리카 국가다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디귿에 나와 다는 모두 바다와 접해 있다 했는데 보츠와나가 바다를 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다가 바다를 접하지 않기 때문에 자, 디귿은 틀렸죠. 자, 이런 나라를 우리는 내륙국이라고 합니다. 자, 콩고 민주공화국은 살짝 대서양에 살짝 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맞아요. 자, 리을에 콩고 민주공화국은 우리가 찾은 게 나고요. 자, 보츠와나는 다가 맞지만 자, 앞에 게 틀렸으니까 리을 틀렸습니다. 자, 정답은 기억 리을 1번입니다. 자, 23번으로 갈게요. 그래프의 가다에 해당하는 국가를 지도에서 고른 거. 자, 지도에 A는 나이지리아. 자, B는 에티오피아. 자, C는 보츠와나입니다. 자, 지금 제시된 게 광업 제조업 종사자 비율 1인당 국내 총생산 인구수가 나오는데 자, 선생님은 일단
인구수가 제일 많은 나라를 먼저 연결할게요. 인구수가 제일 많은 동그라미가 가장 큰 이 나라가 아프리카 인구 1위 국가 나이지리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를 A로 연결하겠습니다. 나를 A. 자, 그리고 에티오피아와 보츠와나는 자, 요걸로 고를게요. 1인당 국내 총생산. 자,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높은 이 다 나라가 내전 없이 안정적으로 다이아몬드를 캐고 수출했던 나라 보츠와나가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은 자, C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남는 가를 B 에티오피아로 연결하시면 정답은 BAC 3번입니다. 자, 24번 갑니다. 그래프는 세 국가의 산업 및 인구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 자, 찾아야 된 세 나라가 자, A는 알제리. 자, B는 케냐. 자, C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이죠. 자, 제시된 게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 1인당 국내 총생산, 인구 밀도 요 셋이 나오는데 자, 선생님은 일단 인구 밀도로 한 나라를 털어내겠습니다. 자, 인구 밀도가 가장 낮은 나라가 지금 이 나라거든요. 자, 그럼 이 나라가 면적이 넓으면서 사막에 위치해서 인구가 많을 수 없는 그래서 인구 밀도가 낮을 수밖에 없는 자, 이 나라는 알제리가 되겠죠. 자, 그래서 나는 A 우리가 알제리로 연결하겠습니다. 나와 A를 연결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남아공과 케냐를 고를 때는 자, 요걸로 고르는 게 좋겠습니다. 1인당 국내 총생산. 자, 남아공이 백인들에 의해서 일찍 산업화된 나라이기 때문에 케냐보다는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높아야 돼요. 그래서 1인당 국내 총생산이 더 높은 이 다 나라를 C, 남아공으로 다를 C로 연결하시고 자, 그러면 남는 가를 케냐로 자, 남는 가는 B에 케냐로 연결하는 겁니다. 자, 선택지 풀이 갑니다. 자, 기억에 인종차별 정책인 아파르테이트가 시행됐던 나라. 자, 남아공. 우리가 찾은 다가 남아공이 맞죠. 자, 그러면 기억은 맞고. 자, 니은에 가는 나보다 국가 내 이슬람교 신자 비율이 높다. 자, 알제리인 나가 이슬람 비율이 많이 높은 거고 케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크리스트교 비율이 높은 나라죠. 그래서 알제리인 나가 이슬람 비율이 높아야 됩니다. 자, 니은 틀렸고요. 자, 디귿에 A는 B보다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높다. 요거는 표를 보면 됩니다.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여기 있어요. 자, A가 여기. 자, 그리고 자, B인 가가 지금 여기니까 자, A, B 중에는 A가 광업 제조업 생산액 비율이 높은 거죠. 자, 이건 표를 보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리을에 A는 C보다 인구 밀도가 높다. 인구 밀도도 표를 보고 알 수가 있죠. 자, A와 자, C 중에 자, 이 인구 밀도 동그라미 크기인 인구 밀도는 A가 낮고 C가 높아야 되는 거니까 리을 틀렸습니다. 정답은 기억 디귿 2번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세계지리 7단원 중남부 아메리카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단원의 문제를 함께 풀어봤습니다. 질문 있는 친구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잘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안녕.